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최근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린 아기들이 많아지면서 이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질문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초기 증상이 코로나와 비슷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잔뜩 겁을 먹은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만 3세까지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은 걸리게 되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은 감기 같은 비슷한 병인데 좀 심한 경우도 많고 합병증도 잘 생기고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많은 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인플루엔자가 돌 때는 감기 걸렸다고 생각될 때는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바로 소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와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은 정상으로는 구분이 힘듭니다. 심하면 바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아과 진료를 받으면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새로 생긴 특별한 병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만 3세까지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몇 번씩 걸릴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흔한 병입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은 말 그대로 파라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입니다.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파라인플루엔자는 1형, 2형, 3형, 4형, 4종류의 같은 그룹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병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일으키는 병의 종류와 양상이 달라집니다. 1형은 흔히 말하는 크룹이라고도 하는 후두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3형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후두염을 잘 일으키고요. 3세 이상에서는 세기관점을 잘 일으킵니다. 아주 가벼운 감기 같은 병부터 심한 폐렴까지 일으킬 수 있는데 심하지 않으면 파라인플루엔자에 걸렸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아과 진료를 받고 있으면 중형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치료해 주실 것이고요. 세기관짐이 심해지거나 폐렴이 의심되어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입원을 위해서 큰 병원에 의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의 증상은 열이 날 수 있고 기침, 콧물, 가래가 생길 수 있고요. 목이 아플 수 있습니다. 간혹 고열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알고 있는 부모도 있는데 파라인플루엔자에 걸리게 되면 심하지 않는 열이 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고열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파라인플루엔자는 고열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라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심하지 않는 경우는 감기 증상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 경우는 기침을 심하게 하거나 숨을 쌕쌕 끓이면서 힘들게 쉴 수도 있습니다. 후두염이 늘어난 경우라면 컹컹 개 짖는 소리 같은 기침을 하는 수도 있고요. 온몸에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고 애들이 보채기도 하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토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는 경우는 흔히 보는 감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는데 파라인플루엔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세기관증과 폐렴으로 넘어갈 수 있고 중이염 같은 합병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상기도 감염인 감기와 달리 하기도인 세기관증과 폐렴도 같이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파라인플루엔자가 돌 때는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진단 이야기입니다.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은 특별하게 이거다 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진단 붙이는 것이 보통이고요. 상태가 심한 경우는 검사를 해서 진단을 붙이기도 하는데 진단이 붙는다고 해도 특별히 치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진단이 붙었다고 치료에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경과에 대한 대비로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심하지 않는데 파라인플루엔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큰 병원 가서 꼭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정상에 따른 대정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열나면 해열제 사용하고요. 잘 먹지 못하면 수액주사를 맞게 됩니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세균 감염이 동반되거나 의심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는 경우는 항생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후두염으로 숨쉬기 힘들어하는 경우는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이미 소아과를 다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진료하는 소아과 의사의 의견에 따르시면 됩니다.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해열제를 최대 용량으로 사용하시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소아과에서 처방한 용량을 초과해서 계속 해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 없이 두 종류의 해열제를 교차 복용해서도 곤란합니다. 열이 닷새 이상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이염이나 폐렴 등 다른 합병증이 생긴 것은 아닌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숨쉬기 힘들하지 않거나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하게 입원해서 치료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열이 난다고 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큰 병원 가서 치료하기에 의뢰를 해주실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소아 호흡기 입원의 원인 중에서 두 번째로 꼽힐 정도로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입원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증상이 심하지 않는데 미리 큰 병원 가는 것은 요즘처럼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이라도 아기가 숨이 차거나 기침이 심하거나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면 바로 다시 소아과 진료를 받거나 밤이면 응급실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흔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파라인플루엔자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꼭 해야 될까요? 파라인플루엔자 검사는 하지 않아도 치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병은 항바이러스제 같은 것이 별 소용없고요. 이 바이러스에 특별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다만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고 2차 감염이 생긴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의 결과와 별 상관없이 치료가 진행됩니다. 다만 검사를 해서 진단이 붙은 경우 갑자기 심해질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정도는 알 수 있고요. 앞으로 병 경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할 정도로 심한 경우는 병원에서 검사할 때 미리 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증상이 심하지 않는데 파라인플루엔자에 걸렸을까 봐 확인하기 위해서 구태여 검사를 하러 갈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라인플루엔자가 독감의 일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플루엔자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독감과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이고 독감 예방 접종으로도 전혀 예방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증상이 구분되지 않는다는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코로나 이야기가 왜 나온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원래 코로나도 감기하고 증상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잊으시고 감기 증상이 있으면 소아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파라인플루엔자라도 심하지 않는 경우는 동네 소아과에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예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백신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파라인플루엔자를 심하게 앓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죠.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일단 걸렸어도 다행히 완치가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심해도 제대로 치료만 하게 되면 당장은 고생이 되더라도 대개 나중에는 문제가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건 다행입니다. 해열제를 사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열제를 사용하고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라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를 사용했으면 그 다음 해열제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해열제는 열을 1도에서 1.5도만 떨어뜨려주는 약이기 때문에 체온이 정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열제를 함부로 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열제 교차 복용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한 물수건 사용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데 다만 열이 심한데 물수건 사용해서 아이가 기분 좋아한다 이런 경우라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부터 항상 있던 병이고 특별한 병 아닙니다. 다만 파라인플루엔자는 합병증이 잘 생기고 세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심해지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파라인플루엔자가 돌 때는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소아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소아과에서 알아서 치료해 주실 거고요. 치료 중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큰 병원으로 의뢰를 해 주실 겁니다.